인도. 남부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정식 명칭은 인도공화국이며 힌디어로는 바라트라고 한다. 인구는 세계 2위이며 국토 면적은 세계 7위이다. (1) 개관. 서쪽으로 파키스탄, 북동쪽으로 중국, 네팔, 부탄, 동쪽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다. 아시아 문명의 원천으로 불교가 발상한 곳이며 천축이란 이름으로 예부터 알려진 곳이다. 국명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더스강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1914년 맥마흔 선언에 따라 영국령인 인도와 중국의 국경이 히말라야 산맥 분수령에 설정된 이후 중국과 국경 분쟁이 이어졌고 1962년 전쟁까지 치렀다. 파키스탄과는 독립 당시부터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수도인 뉴델리는 올드델리라고 불리는 옛 수도부의 남쪽에 세워진 도시로 올드델리 및 주변 지구 등과 함께 인도 정부의 연방 직할지인 델리 수도 특별지역을 구성한다. 행정구역은 29개 주와 7개 연방 직할지로 되어 있다. 국토 면적은 328만 7,263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제7위이고 인구는 2020년 기준 13억 8,800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인구 대부분은 북방의 아리아인과 남방의 드라비다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연방 공용어인 힌디어와 영어가 널리 사용된다. 종교는 힌두교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등을 믿는다. 인도의 경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농경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분야가 강하게 부상했으며 오늘날 서비스 부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으로 국가 경제의 60% 이상을 이바지하며 고용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여전히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남아있고 인도에서 만들기와 같은 정부의 정책 아래에 추진 중이다. 비동맹을 주도하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로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이 강한 국가다. 2. 자연. (1) 지형.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 인도대 평원, 데칸 고원, 해안과 도서의 4대 지형구로 되어 있다. 1. 히말라야 산맥 인도의 북쪽 경계를 이루며 파키스탄에서 미얀마 국경에 걸쳐 전체 길이 2,400km, 너비 약 20km에 이른다. 대히말라야, 소히말라야, 시왈리크 등 3개의 습곡축이 나란히 달린다. 대빙하와 만년설로 뒤덮인 대히말라야 산맥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하여 8,000m 내외의 고봉이 인도 쪽에만 14개봉이 있으며 변성된 퇴적물을 주변에 갖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히말라야 산맥은 선 캄브리아대에서 에우세에 이르는 각 시기의 암석이 강하게 압축되어 변성된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봉우리는 5,000m, 계곡은 L000m 정도의 높이를 이룬다.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에 있는 시왈리크 산맥은 남쪽을 향해 급경사를 이루며 마이오세에서 플라이오세에 이르는 히말라야 조산운동에 의해 융기, 그 후 히말라야의 하천에 의한 침식과 운반으로 퇴적된 지층으로 이루어졌다. 2. 인도대 평원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을 주된 수계로 하는 7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는 대평원이다. 겐지스강 하구에서 600km에 달하는 상류도 해발 고도 150m에 불과한 저평한 지대를 이룬다. 3. 데칸 고원 면적이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산고, 산정평탄면, 연속되는 고원, 그리고 준평원 중의 협곡과 넓은 하곡 등이 전개된다. 이 고원의 북서부를 북동에서 남서로 달리는 아라발리 산지는 최고의 습곡 산지 유물이다.
서고츠 산맥은 고원의 서단에서 남북으로 달리면서 아라비아해 사면과 벵골만 사면의 분수계를 이룬다. 고원의 모든 하천은 여기에서 발원하여 고원상을 흘러 벵골만으로 유입하는 것이 많다. 동고츠 산맥은 서고츠 산맥과는 달라 모든 하천에 의해 분단되어 있다. 데칸 고원은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서 오래된 지층으로 구성되어 지하 자원도 풍부하다. 북서부는 넓은 용암대지로 풍화 토양은 목화 재배에 적당하다. 4. 해안과 도서 인도 반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넓은 평야가 없다. 다만 북단에 카티아와르 반도가 돌출하여 쿠치만과 캄베이만을 만들고 후자의 연안의 구자라트 평야를 전개시킨다. 동안에는 고다바리, 크리슈나, 코베리 등의 모든 하천 유역의 넓은 평야가 발달되었다. 도서도 동과 서로 나눌 수 있다. 아민디비섬, 메니코이 등 아라비아해의 도서는 오랜 주교가 침강할 때의 잔존물이 핵이 되어 훗날 산호초가 형성된 것이다.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 니코바르 제도는 해발 750m 높이로 융기한 제3기층의 곡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토양. 인도의 토양은 라테라이트 홍색 토화가 지배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6개의 토양군으로 분류된다. 1. 충적 토양 운비궁. 충적 롬층과 석회질 점성 충적층으로 분류된다. 2. 용암 토양 흑토로 레구라고도 한다. 식물의 영양분, 보수력이 풍부하여 목화 재배에 적당하다. 용암성 흑색 점토와 용암성 흑색 롬층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에는 실트가 65에서 80%, 후자에는 30에서 40% 포함되어 있다. 3. 고대암석의 풍화 토양 용암 토양을 제외한 반도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공질이기 때문에 보수력은 적다. 적색놈 토양, 적색사질 토양, 라테라이트와 토양으로 나누어진다. 적색놈 토양은 흙덩이가 많은 구조로 부서지기 쉽고 영양분이 적다. 적색사질 토양은 삼림의 생장을 억제하지만 한발에 견디는 작물에는 적당하다. 라테라이트와 토양은 화강암 가수분해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발달하였고 건조되면 암석처럼 굳어진다. 4. 산지 토양 히말라야 산지의 토양이며 한랭스분한 겨울과 온난한 여름이 있는 삼림지대의 포대졸 토양과 기타의 산지 토양으로 나누어진다. 5. 사질 사막 토양 인도 북서부의 건조, 반건조한 풍화로 발달된 토양으로 사질과 역질이 주성분이며 식물 영양분이 적다. 모래의 함량은 동부에서 46%, 서부에서는 95%에 달한다. 염성 토양이 반점상으로 점재한다. 6. 해안 토양 하성의 충적 토양과 조류, 조석에 의한 해성 토양과 혼합되어 있다. 기후. 인도는 위도로 볼 때 기후가 아열대에서 온대에 위치하지만 히말라야 산맥이 장벽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열대 몬순 기후를 나타낸다. 몬순은 태양이 북반구로 북상하고 또한 남반구로 남하함에 따라 겨울과 여름의 두 계절이 나타나고 남서와 북동의 바람이 교대하는 것으로서 인도양을 항해하던 아라비아인이 명명한 것이라 전해진다. 10월 하순에 시작되는 겨울은 인도 북부에서는 곳에 따라 영하로 내려가고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것이 특색이다. 3월부터는 기온이 급상승하고 강우가 없으며 상대 습도는 급감하고 열풍이 불 때도 있다. 5월 말에는 인도 북서부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6월 중순에 걸쳐 많은 강우를 동반하는 여름의 몬순이 시작된다. 우기 개시의 지속,
강수량의 변동 등은 인도 농업의 풍용을 좌우한다. 인도 북동부 메갈라야주 체라푼지는 연강 수량 1만 밀리미터가 넘는 세계 제1의 다우 지역이다. 여름의 몬순이 인도 각지 연강 수량의 대부분을 내리게 한다. 4,000mm 이상 되는 곳은 아삼 지방과 서고츠 산맥 서쪽 사면이며 2,000mm 이상은 벵골 평야이고 겐지스강 중류에서는 1,000mm, 델리 부근에서는 600mm로 감소한다. 라자스탄에서는 200mm 이하로 되어 타르 사막을 이룬다. 다만 마드라스 부근과 같은 반도 남동부는 벵골만을 건너오는 겨울 몬순이 비를 가져와 1,000mm 이상이 된다. 인도의 계절은 3월에서 5월에 이르는 건조 흑서기와 6월에서 10월 상순에 걸친 수분 고온기, 그리고 10월에서 2월에 이르는 건조 한랭기 등의 3개로 되어 있다. 최고 기온은 하지와 우게 직전에 나타난다. 해안 가까이 있는 캘커타에서는 낮에도 그늘의 기온이 40도씨를 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겐지스강 중류 지역에서는 43도씨 정도로 오르는 것은 보통이다. 밤에도 실내는 더우므로 사람들은 마당이나 길가에서 노숙을 많이 한다. 남부 인도는 원래 상하이 지방이나 북부 인도의 겨울은 기온이 내려가 한국의 초가을과 같으며 하늘은 맑게 개어 순리의 계절이 된다. 동물. 인도의 동물은 약 7만 6천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무척추동물과 많이 알려진 척추동물로 나뉜다. 어류는 L 650종에 이르고 뱀 종류도 400종이나 되며 이 중에서 코브라 등의 11종은 독사이다. 조류는 풍부하여 세계의 14%에 달하고 공작은 옛날부터 애육되었으며 지금은 국민조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포유동물로는 긴팔 원숭이, 곰여우, 표범, 코끼리, 사자, 호랑이 등 46종이 있다. 그러나 삼림의 파괴와 수백 년에 이르는 자유수렵의 결과 치타 등 몇 종은 멸종되었으며 현재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47개의 보호구역과 23제곱킬로미터에서 155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국립공원이 설치되었고 사자는 인도의 국민수로 지정되어 있다. 식물. 인도의 식물은 전국적으로 약 3만 종에 이르는데 열대 기원의 식물로부터 극기원에 이르기까지 사막의 선인장에서 열대의 정글에 가까운 상록수림까지 다양하다. 미얀마, 중국 종과 유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동아프리카 등 한인도양 지역과도 어느 정도 친근성을 가진다. 그러나 삼림 면적은 국토 총면적의 17%에 지나지 않고 그 지역적 분포도 넓지 못하다. 안다만 제도, 니코바르 제도에서는 도서의 약 80%, 방글라데시 동부의 트리푸라주에서는 63%가 삼림지대이나 인도대평원에는 거의 삼림이 없다. 그러나 각 주의 여러 곳에 남아있는 삼림 자원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식생구는 스분열대림, 건조열대림, 아열대림, 온대림으로 나뉜다. 인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삼림인 스분열대림에 속하는 열대낙엽수림은 사과나무, 티크, 자단, 백단 등 경제성이 큰 수종이며 그 밖의 삼각주의 해안, 하구부에는 조석의 영향으로 맹그로브의 삼림이 발달해 있다. 건조열대림은 연강수량 L 000mm 이하 지역에 분포하는데 건조상록수림, 건조낙엽수림, 열대유자관목림 등으로 임상이 바뀌며 아라발리 산맥의 서부에는 불모의 사막이 전개된다. 아열대림으로는 떡갈나무, 밤나무, 너도밤나무, 소나무 등이 있고 히말라야 산기슭에는 야생의 올리브가 무성하다. 온대림으로는 목련, 월계수, 성남 등의 고유종을 비롯하여 유칼리, 기나 등의 외래종도 무성하나 대체로 화렵상록수와 침엽수의 혼합림을 이룬다.
3. 주민. 현재의 인도에는 인종적으로는 북방의 아리안족과 남방의 드라비다족이 주류를 이룬다. 아리안족은 인도게르만족의 분파로서 키가 크고 피부는 백색에 가까우며 코가 높고 눈이 깊숙한 용모로 유럽인에 가깝다. 드라비다족은 키가 중간 정도이며 피부색은 검은 편이고 비교적 평평한 용모가 많다. 드라비다족은 옛날에는 인도 전역에 분포했으나 BC 1500년경부터 아리안족이 이란 고원 방면에서 인더스강 유역과 겐지스강 유역으로 거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도 반도 남부로 남하하게 되었다. 북방에 남아있던 드라비다족은 아리안족과 혼혈되거나 그 사회에 동화되었다. 산간 지역에는 드라비다족보다 더 오래전부터 거주한 오스트로아시아계의 종족과 티베트 미얀마계의 종족이 인종의 섬을 만들며 산재한다. 언어. 1951년의 조사에 의하면 인도에는 방언까지 합하여 700가지에 달하는 언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나 인구의 약 90%는 아리안계의 9개 방언, 드라비다계의 4개 방언을 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리안계의 중심은 전 인구의 45%가 사용하는 힌디어로서 헌법은 인도의 장례 표준어로 채택하였다. 힌디어는 델리 부근에서 우타르 프라데시주를 중심으로 사용된다. 겐지스강 중류부의 비하르주에서는 비하려가, 하류부의 서벵골주에서는 벵골어가 사용된다. 벵골어는 전 인구의 8%가 사용하나 방글라데시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구를 합하면 힌디어에 버금가는 세력을 갖는다. 시성 타고르도 벵골인이며 벵골인은 벵골어를 가장 진화된 언어라고 주장한다. 그 밖에 아삼주의 아사머, 오리사주의 오리아어가 있으며 인도 북서부에는 펀자브주의 펀자브어, 라자스탄주의 라자스탄어, 구자라트주의 구자라트어, 마하라슈트라주의 마라티어 등이 쓰이는데 모두 아리안족의 고어인 산스크리트에서 분화된 방언이다. 드라비다계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방면의 텔루고어, 마드라스 북은 타밀나두주의 타밀어, 카르나타카주의 카나다어, 케랄라주의 말라야알라머 등으로 나누어진다. 아리안어계와 드라비다어계는 문법이 다른 이종의 언어로 각각의 방언은 그들의 문자를 갖는다. 인도의 주는 각 지방의 언어에 의해 구획된 언어주이며 각 지방은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자랑으로 삼는다. 힌디어의 표준어화에 대하여 남부의 드라비다어계 여러 주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어 현재도 영어가 공용어로서 병용되며 지식 계급의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는 많은 지역이 하나의 인도 문화권을 구성하고 광대한 국가로 통일된 것은 주로 종교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인도 민중의 대다수는 힌두교를 믿는다. 힌두교는 원래 아리안족의 원시 종교인 브라만교에서 발달하였다. 사제계급으로서 브라만이 많은 자연신을 숭배하였으나 그 후 점차 철학적으로 정리되었다. BC 6에서 BC 5세기 도시국가 시대에 이르러 많은 사상이 생겨나서 불타에 의한 불교, 마하비라에 의한 자이나교 등이 브라만교에 대한 종교 개혁으로서 전도되었다. 이들 신흥 종교는 한때 인도를 풍미하였고 불교는 아시아 각지에 퍼져 지금에 이른다. 그러나 그 후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불교를 배격하여 오래된 브라만교는 민간의 신앙과 결합하여 대중들이 믿게 되었다. 브라만은 여러 신 중에서 비슈누를 최고 신으로 하는 비슈누파, 시바를 신으로 하는 시바파, 둘과 여신을 신앙하는 샤리티파 등 다수의 종파로 나뉘어 있으나 이것들을 총괄하여 힌두교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한편으로 깊은 철학을 가진 힌두교는 종교 생활에서도 난행과 고행, 엄격한 계율을 갖는 것에서부터
성의 숭배로 신의 접근을 모색하려는 것 등 여러 갈래이며 인도 민중의 모든 계층을 포괄한다. 힌두교도는 국민의 80%를 차지하며 전국의 여러 곳에 성지와 사원이 있고 농한계에는 마을 도사를 따라 순례길에 나선다. 인종적, 언어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힌두교도로 귀일함으로써 인도의 정신적 풍토가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외래의 종교 중에는 이란에서 인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신봉하는 배화교가 있다. 인도 반도 아라비아 해연안의 남단에 가까운 코친에는 유대교도의 거주구가 있다. 외래 종교 중에서는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는데 10세기경부터 이슬람교도군이 델리 지방을 점거,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고 무력으로 힌두교도를 개종시켰으나 하층의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응했다. 이슬람교는 힌두교와는 달리 알라의 신 외에는 신이 없으며 마호메트가 알라의 예언자인 일신교로서 다신교인 힌두교처럼 이교에 대한 관용성이 없다. 그래서 때때로 양교도 간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인도가 독립할 무렵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였다. 인도 쪽에 남아있는 이슬람교도는 현재 전 인구의 11%를 차지한다. 인도의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대통령도 이슬람교도 중에서 선임되지만 지방에서는 때때로 양교도 간의 유혈 참사를 일으킨다.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시크교는 이슬람교의 박해에 대항해서 일어난 힌두교의 개혁파로서 무장단결하고 순교 정신이 강하다. 신도는 전 인구의 약 2%이다. 유럽인의 내항 이래 로마 가톨릭교, 프로테스탄트가 전도되었으며 영국 식민지 시대의 각 도시에 그리스도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스도교도는 전 인구의 약 2.5% 정도이다. 인도 전통의 자이나 교도는 약 0.5%, 불교도는 약 0.7%에 불과하다. 역사 1526년 성립된 무굴 제국은 1857년 세포의 반란을 계기로 멸망하고 인도 전역이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입된다. 1920년대 초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국가의회당을 영국 식민 정치에 대항하는 대중재운동으로 전환하였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영연방 중에서 네루 수상 아래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힌두교인과 이슬람교인의 반목이 영국으로 하여금 인도를 분열하게 하여 이슬람교인이 대부분인 동서 파키스탄이 탄생하였다. 인도는 1950년 1월 26일 새로운 헌법을 공포한 후에 영연방 안에서 공화국이 되었다. 독립 이후 간디와 네루의 의회당은 네루의 영향력 아래 인도를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에는 네루의 딸과 손자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인도를 통치하였다. 수상인 네루는 그가 사망한 1964년까지 인도를 통치하였다. 이후 샤스트리에게 권력이 넘어갔다가 1966년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이양되었다. 인디라 간디는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인도를 통치하였다. 1975년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에 둘러싸이게 된 간디 여사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그녀의 정책을 국민들이 따라주기 바라며 1977년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대자이가 이끄는 5개 야당의 혼합인 자나타당이 승리하였다. 1979년 대자이 정부는 붕괴하였다. 이후 승이 임시정부를 형성하였으나 권력은 다시 1980년 1월 간디 여사에게 이양되었다. 1984년 10월 간디 여사는 암살되었으며 그녀의 아들 라지브 간디가 국민의회당에 의해 그녀의 자리를 계승받았다. 그의 정부는 1989년 부패 혐의에 의해 붕괴되었으며 쉐카에게 정권이 이양되었다. 1989년 야당의 연합인 자나타달은 라지브 간디의 의회당을 물리쳤다. 1991년 5월 27일 라지브 간디는 타밀나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하였는데
이는 스리랑카의 타밀 극렬주의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선거에서 승리한 의회당이 213석의 의석을 차지하였으며 라오의 지도력 아래 다시 권력을 잡았다. 라오는 30년 만에 간디나 네루 가게 출신이 아닌 첫 번째 의회당 출신 수상이 되었다. 라오의 정부는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웠다. 이 시기는 인도가 경제적으로 점차 자유화되고 개혁하는 과정이었으며 슬기로 인도의 경제를 개방하는 시기였다. 인도의 국내 정치는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각 계급, 종교, 민족 단체들의 지역적, 정치적인 소규모 정당들이 난립하였다. 라오가 이끄는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1996년 봄 몇 가지 정치적 부패 스캔들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로 역사상 의회당에 의해 치루어진 최악의 선거가 되었다. 정치. 인도 출범의 기본이 된 법률은 1917년 8월 15일에 발효된 인도 독립법이다. 이 법은 새로운 인도의 탄생, 입법부로서의 헌법 제정과 의회 기능을 확정하였고 중앙과 주 쌍방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기능에 관해서는 1935년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 인도군에 대한 영국의 통수권의 소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47년 8월 15일을 기해서 행정권은 제2 네루를 수상으로 하는 인도 국민회의파 내각에 이양되고 입법권은 헌법제정회의에 위임되었다. 사법권은 1949년 9월 신헌법의 공포와 함께 인도 최고재판소에 이관되었다. 임기 5년의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의회가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의례적인 국가원수이다. 국회는 양원제로 하원을 인민원, 상원을 왕원이라 한다. 하원은 보통선거에 의하고 상원은 각 주의회의 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와 대통령의 지명에 의한다. 의회의 신임을 얻은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나 정치적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각 주의회는 단원 혹은 양원제이고 지방의회에서 신임을 얻은 각 주 총리는 지사가 임명한다. 지방자치제도는 도시에서는 선출된 시장과 그의 소속하에 시의회위원회와 정부 파견의 이사관으로 운영된다. 인도 독립의 핵이 된 국민회의파는 독립 후에도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 역대 수상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1966년 초대 수상인 제2 네루가 급사하자 그의 딸인 인디라 간디가 수상에 취임하였고 그 일에 11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인도 사회주의의 추진을 도모했다. 1977년 3월의 총선거에서 인민당이 압승하여 새 총리로 인민당의 대사이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정치 불안으로 붕괴되고 1980년 선거에서 간디가 재집권했으나 1984년 시크 교도인 경호원에게 피살, 장남인 라지브 간디가 총리가 되었다. 라지브는 1984년 12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압승했으나 1989년 11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참패하여 사임하고 야당 연합 세력인 민족전선의 라나타 달당의 승총재가 1989년 12월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종교 분쟁과 계급 갈등으로 인해 국민전선이 붕괴되어 1990년 11월 싱의 뒤를 이어 찬드라 세카르가 새 총리가 되었다. 1997년 대선에서 키르체릴 라만나라야난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97년 11월 연정에 참여 중이던 드라비다 진보 전선이 1991년 라지브 간디 전 총리 겸 국민회의당 당수의 암살과 관련된 반란 단체를 지원했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국민회의당은 DMK가 포함된 연립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연정 지지를 철회하였다. 1998년 2월 선거에서 BJP 다시 182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하였으나 다수 의석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998년 3월 20일 대통령은 BJP가 이끄는 연합정부의 바지파이를 수상으로 취임시켰다. 5월 12일과 13일 수상 바지파이는 몇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인도의 1994년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병지 제재를 가하였다.